뉴욕 증시는 3일째 약세로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관망세를 보였고, 전문가들은 증시를 들어올릴 모멘텀은 지난 2달간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1월과 2월에 걸쳐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관세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일부 산업 활동이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추가 금리 인상에는 관망한다는 자세를 표시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5배 크게 증가해 유가를 짓눌렀습니다. 0.6%가량 하락해 배럴당 56달러 19센트를 기록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에너지 섹터도 1.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내각의 브렉시트 장관급 익명의 인사가 브렉시트 날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메이 총리의 12일 수정안 승인 투표를 앞둔 가운데 이것이 다음 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두어 달 정도의 기술적인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종목 관련해서든 이슈 관련해서든 아래 나오는 지금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이 돼 있고 또 유튜브에 다시 보기도 콘텐츠가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아주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거래일째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냐에 대한 단서를 찾는 그런 관망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도 이것이 증시를 부양할 만큼의 모멘텀은 예전만큼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증시를 들어올릴 모멘텀 1월과 2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것이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호재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습니다. 1월과 2월에 걸쳐서 미국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는 관망한다라는 자세를 표시했다는 점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0.6%에서 0.9%가량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의 나스닥이 오늘 0.9%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에너지 섹터가 1.5%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급등한 종목들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이오패스입니다. 오늘도 160%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3월 4일에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도 196% 급등했었죠.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RNA 기반으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제약사입니다. 임상 2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임상 2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망이 나오면서 160%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OHR 제약입니다. 이 노인성 3대 노인성 질병이 있는데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황반병성이 있죠. 이 황반병성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기대감에 44%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1월 4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도 61% 올랐고요. 오늘도 4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데니스 테라피틱스입니다. 29%가량 오르면서 1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코리아 펀드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의 약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62달러 1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1%가량 하락하면서 더 큰 낙폭 21달러 4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감 시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은 관망세를 오늘도 뚜렷하게 지수에 반영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대규모 감세 조치가 나오긴 했지만 중국 주식시장을 들어 올렸을 뿐 그 호재가 미국과 유럽까지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133포인트, 장중에 1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S&P 500지수 계속 2,800선을 하회하는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하락권에 머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ADP 민간 고용 일자리 수 증가 폭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미국의 무역 적자 12월분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OECD 쪽에서는 올해 세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5에서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유로존과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깊어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낙관론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모든 이런 호재가 선반영됐다라는 판단과 함께 OECD 쪽에서 말한 무언가 타결이 극적으로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도 시장의 위로 오름세를 좀 가로막는 모습이 오늘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전장 분위기 좀 이렇게 나오고요.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베이지북을 들 수 있겠죠. 자, 오늘 오전부터 여는 관련 코멘트가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베이지북도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계속 하락권의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도 머물렀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완만한 성장이 보고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전보다 조금 악화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보내는 모습이 좀 뚜렷했습니다. 자,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로이터 쪽에서 오늘 헬스케어가 떨어지면서 전체 지수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FDA 스카 고디문 국장이 도리어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국장은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돌연 사임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일제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나타났던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거래 연속 이번 주기에는 조성이네요. 전반적인 하락세 그리고 그 요인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보합권에서 출발한 유럽 주식시장 좀 흐름은 주요국 가운데 엇갈리면서 오늘 흐름이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범유럽 지수 역시 오늘 아래쪽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영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었습니다. OECD 쪽에서는 이 정도면 비상사태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 하향해서 1%로 제시를 했는데 그 우려가 전반적으로 깊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영국 증시 좀 견인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 증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역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0.6%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 지수와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3,100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1.57% 플러스였습니다. 전인대에서 예상보다 큰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이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황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반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만 가권지수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가권지수 0.5% 어제장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신흥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인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0.53% 플러스 2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좀 이번 주 펼쳐지고 있고요. 베트남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으나 대형 IT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베트남 증시 0.21% 플러스 마감이 됐네요.
자, 이어서 남미로 가보도록 하죠. 남미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4%가량 하락이었고요.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은 경우 0.4에서 0.5%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자, 주요국 증시의 흐름을 지금까지 저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환율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조용한 분위기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오전장에는 달러 인덱스가 97달러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려나가면서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죠. 미국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됩니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고가 발표가 됐지만 휘발유 쪽, 다른 쪽에서는 감소세가 나오면서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락세로 거래 마감이 되면서 WTI 0.6%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말은 바로 금 가격이 2년의 최장기간 하락세 7거래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기에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플러스로, 그러나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0.2% 오르면서 금 가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금 전자거래에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까지 흐름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뉴욕 안에서 이 투자 의견들이 어떻게 나온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나온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앨리슨 트랜스미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트랜스미션, 자동차 변속기 제조사인데요. 이튼과 더불어서, 이튼 컴퍼니와 더불어서 미국의 2대 변속기 업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속기 업체라고 하면은 뭐 상용차, 승용차에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탱크에도 이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M1 에이브람스라는 탱크의 변속기도 이 앨리슨 트랜스미션이 제조하는 그런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5달러에서 48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투자 의견도 한 단계 내려 잡았습니다. 스티븐 리콜라스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하향 내용으로 볼 때 화려한 작년 실적이 올해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내려 잡았고요. 그리고 매칭 종목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 그리고 삼성공조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 관련해서는 이 현대 트랜시스가 있는데 이 현대 트랜시스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고요.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 업체, 뭐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등 이렇게 냉각기 계통 그리고 트랜스미션 부품을 파는 삼성공조 이렇게 매칭 종목으로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앨리슨 트랜스미션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 약세로 목표 주가보다는 조금 낮은 중간 수준에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석유 업체들, 석유 에너지 섹터가 오늘 1.5%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른 종목이 바로 쉐브론입니다. 0.2%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가 140달러에서 150달러로 바클레이즈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률과 현금 수익률이 지극히 온전하다. 이런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도 잘 전달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목표 주가가 높여 잡았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우리나라의 기름집이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어제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GE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즉 순유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현금 흐름의 감소가 운영상의 압박도 있고 또 사업부의 손실 증가도 있고 기업 혁신 전략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확 내리끄려는 실망감을 자아내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뉴스 이후에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더 이상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주가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나왔고요. 이 잉여 현금 흐름상 주가를 봤을 때 주가는 1달러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G 캐피털 서비스 부문은 주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목표 주가 6달러 제시한 것도 관대한 편이다. 그리고 당사의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라는 것을 고려한 매출은 목표 주가 6달러 제시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JP모건 쪽에서 투자 의견 중립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아주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8%가량 하락,
9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두 가지 꼽아봤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